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평창올림픽 최대 수혜주로 각광받던 통신주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 놓친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재가 나타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통신주들이 소폭 하락하거나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올해 들어 통신주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통신사들의 부진한 실적 등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5G 이후 장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통신주들의 주가를 하락시킨 요인은 크게 요금이나 관련 규제, 그리고 부진한 가입자당 평균 수익,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요금 경쟁 의지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실적 부진의 직접적 요인인 가입자당 평균 수익의 약세는 요금 인하 영향에 대한 시장의 자각으로 이어졌고 올해도 역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통신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소 호재와 악재 시기가 나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분할 이슈가 호재가 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적 분할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 분할 방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 워낙 투자자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공시 이후 매도 기회로 삼으려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정리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3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1.98포인트 내린 2491.99포인트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키우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기정사실로 인식되는 25bp 금리 인상 결정보다는 올해 연준 정책금리 점도표의 수정 여부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점도표는 올해 3차례 정책금리 인상 전망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4회로 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날 개인은 1,483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33억 원, 53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76% 하락하면서 2,475.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특히 시총 상위 제약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928억 원 순매수했고 반면 외국인은 598억 원, 기관은 280억 원 매도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1.5% 하락하면서 880.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업종이 2.66%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고 증권과 서비스업, 유통업과 보험, 제조업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기계와 종이목재, 비금속과 은행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2만 원 내린 253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과 LG화학, 네이버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교통당국이 현대기아차 세단 모델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각각 3.81%와 3.53%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완화로 장 초반 91,500원까지 오르면서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뒤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거래일보다 100원 오른 8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등도 상승 마감하면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으로 매수세 크게 보였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셀트리온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 SDI, 포스코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네이버와 현대차, 기아차 순으로 물량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신라든에서 가장 많이 물량 담았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와 메디포스트 순으로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썸에이지, W게임즈, 티슈진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차바이오텍과 펄어비스, 네이처셀이 있었고요. 기관은 펄어비스와 바이로메드, SK머티리얼즈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우려가 유입된 결과인데요. 지난주 EIA가 발표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500만 배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0.45% 하락한 62.0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 때문인데요. 페이스북을 필두로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 추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5,000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성격 검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데이터 분석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페이스북의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6.8% 급락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10% 이상 추락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워싱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35%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4,610.9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84% 밀린 7,344.24포인트에 S&P 500 지수는 1.42% 내린 2,712.9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무역전쟁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1.1% 하락하면서 373.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영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포커스가 올해 매출 감소 전망과 최고 경영자 사임 소식을 발표한 이후 46% 급락했습니다. 이 마이크로포커스는 스톡스 600 종목 중에서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1.69% 밀리면서 7,042.93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캬크 지수는 1.13% 밀린 5,222.84포인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1.39% 하락하면서 12,217.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글로벌 증시 모두 1% 이상의 낙폭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의 출발 상황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양장 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 준비하고 있을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12.56%의 낙폭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는 2462.47로 시작할 것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또한 파란불 켜고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59%의 낙폭 시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872.49로 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하락 출발 예고하고 있는 양장 출발 흐름입니다. 그럼 양장 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08% 강보합권에서 오늘 장 열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53만 7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약세 보이면서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대 웃도는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은 88,600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66%, 0.5%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15만 1,000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1%의 약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4만 8,00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CJ 홈쇼핑 종목은 0.64%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종목은 1.24%의 낙폭 보여주면서 오늘 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8.94포인트 내린 2475.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거래 대금이 5조 8,700억 원으로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5조 원대로 밀렸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45억 원, 527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1,48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조기목재와 비금속 광물, 기계 등이 1% 이상 올랐으며 철강금속과 운수창고, 통신업과 은행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운송장비와 증권이 각각 2% 넘게 내린 가운데 화학과 의약품, 전기전자,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0.78% 내린 253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사흘째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11% 오른 8만 9,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에 장중 9만 1,5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미국에서의 에어백 결함 사망 사고 소식에 3.81%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각각 2.38%, 3.53%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에 철강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포스코가 0.29% 올랐으며 동국제강과 동부제철, 세아제강 등이 2에서 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동성제약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기연구원 광학의료기기 연구팀으로부터 받은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라인이 한반도 비핵화를 협의했다는 소식에 남광토관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상한가는 2개 종목이 보였고요. 총 275개 종목이 상승했고 53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46% 하락하면서 880.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8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5억 원, 279억 원 순매도한 반면에 개인은 92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음식료 담배가 13.01% 급락했습니다. 제약과 운송 장비 부품, IT 종합,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등이 내렸고요. 오락문화와 통신 서비스, 건설과 출판 매체 복제 등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47%와 1.92% 빠졌습니다. 신라젠이 0.08% 하락 마감했으며 바이로메드도 3.32%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이 조인트 스템의 조건부 허가 불발 소식에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차바이오텍도 8.62% 내렸습니다. 반면에 루트로닉은 망막질환 치료 레이저 알젠과 관련한 망막 치료술이 제한적 의료기술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시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에 14.51% 상승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과 JST나 등 남부 경합주가 상승했고요. 스킨앤스킨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330개, 하락한 종목은 853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4원 오른 1,071.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남광토건입니다. 남부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남광토건이 22%대의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남부 경협이 확대되면 연간 80조 원의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남북 경협이 구체화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공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구체화되며 건설주들이 1차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신경제지도는 동해권과 서해권의 에너지와 자원, 산업, 물류, 교통 벨트를 구축해서 동서를 잇는 H경제벨트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1차적으로는 남북 간 철도와 도로, 가스, 수산업 협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남광토건의 현재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대 하락세 보이면서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23% 하락한 1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CJ 대한통운입니다. CJ대한통운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러시아 물류기업인 페스코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북방 물류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는 러시아 물류기업으로 블라디보스톡 항만 최대 주주이면서 러시아 최대 민간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CJ대한통운과 페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라시아 전 지역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물류 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인 CJ대한통운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 역시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은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현재 시각에는 0.37% 밀리면서 1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제노포커스입니다. 제노포커스가 신약사업 진출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효소개발 전문기업 제노포커스는 효소 기반의 바이오 신약 및 마이크로비옴 신약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노포커스는 자체 발굴한 마이크로비옴 유래 효소를 이용해서 각종 염증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체 효능 평가를 마쳤으며 작년 말부터 신약 개발 목적으로 공인기관과 IBD 반려견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임상시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네, 제노포커스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포커스 역시 지난 5거래일 동안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2.57% 밀린 1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전일장 특징주 미래컴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가 중국 업체와의 공급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미래컴퍼니는 공시를 통해 중국 업체와 107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3.33%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입니다. 골든브리지 증권 연구원은 미래컴퍼니가 본업인 디스플레이 실적 성장 지속 속에 향후 복강경 수술 로봇 론칭에 따른 주가 재평가까지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래컴퍼니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 현재 1.98%의 낙폭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2,000원 하락한 1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은 아시아 주요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정치적 불안감에 따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국 증시는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95.61포인트 내린 21,480.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치적 불안 심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및 국내 투자자들의 매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 마감 동향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보다 19.2포인트 오른 11,046.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모바일 칩셋 제조업체 미디어텍이 급등한 가운데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 개장한 각권지수는 장 초반 1983선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줄이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9.37포인트 오른 3,279.2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역시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장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0.51% 밀리면서 2,462.5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0.27% 하락한 878.6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현재 의료정밀 업종이 1.21% 홀로 강세를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홀로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덴티움 종목이 5.04%, 5%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올랐습니다. 현재 가격은 85,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철강 금속 업종은 0.52%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부제철 우선주가 2.9% 상승해주면서 업종지수 전체의 상승을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650원 올라주면서 2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일 알미늄 종목이 1.32%,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원 올라주면서 1,15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 종목 또한 1.3%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7% 현재 구간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00원 상승해주면서 5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선 알미늄도 현재 올라주고 있습니다. 0.5%대의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다소 상승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01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속 광물업종도 현재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29%의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쌍용 양회 종목이 1.87%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1,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광 글라스 종목도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1.51%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올랐습니다. 67,0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석유 종목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의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01,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운수창고 업종도 0.08%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국보 종목이 1.42%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세가 큰 코스피 시장의 모습입니다. 은행 업종이 1.06% 하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주도해주는 모습인데요. 우리은행 종목이 1.27%의 낙폭 시연해주는 현재 구간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15,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 종목은 0.92%의 낙폭 시연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원 빠져주면서 1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전기전자 업종이 0.71% 하락하면서 현재 부진한 흐름 다소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와 대원전선이 동반 하락해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등락률은 4.71%, 3.57%의 낙폭 각각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전기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3.12%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20원 정도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6,5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0.55%의 약세를 시연해주는 모습인데요. 0.47%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00원 정도 빠져주면서 현재가는 252만 4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1.22%, 1%대 웃도는 약세 흐름으로 다소 부진하게 장 시작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0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88,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지만 카카오 종목만은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36% 올라주는 모습으로 오늘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올랐습니다. 13만 8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이 0.33%의 약세 흐름으로 장 시작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15만 1,500원으로 오늘 다소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은 0.63% 약세로 오늘 장 열었는데요. 200원 주가 빠졌습니다. 3만 1,600원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입니다. 네이버 종목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13%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빠졌습니다. 78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75%의 낙폭 현재 구간에서 시연해주고 있는 삼성물산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빠져주면서 13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모습입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이 5.96%, 6%에 가까운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이처셀 종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진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6%대의 약세 흐름 현재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400원 더 빠져주면서 3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MSC 종목 또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2.55%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0원 빠져주면서 11,450원에 거래 시작한 모습입니다. 한편 진바이오텍도 현재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2.16%의 낙폭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30원 빠졌습니다. 5,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업종이 1.65% 하락하면서 현재 많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카페24 종목이 2.76%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업종지수 전체의 하락을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0만 2,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네트워크스 종목도 현재 약세입니다. 2.3%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속 업종 현재 상승세 큰 업종까지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 중에서는 핵남자기 종목이 9.46%의 상승폭 시현해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6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 383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8.99%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05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4,8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CJ E&M 종목이 0.99%, 1%대에 가까운 낙폭 시현해주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0원 빠져주면서 89,700원에 오늘 장 열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 거의 3%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7,200원 올랐습니다. 65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엔 종목은 강보합권에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0.18%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원 올라주면서 11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미팜 종목은 0.38%의 낙폭을 시현해주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원 정도 빠져주면서 39,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머티리얼즈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31%의 낙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빠져주면서 16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 구간에서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사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6억 원가량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계속해서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팔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91억 원, 기관은 43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4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 반면에 개인이 102억 원, 기관은 101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708계약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587계약, 기관은 107계약가량 매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을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옵트론텍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다수의 성장 제품 보유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메라 부품인 광학 필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옵트론텍은 광학 필터와 렌즈 및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 부품 업체입니다. 이 옵트론텍의 핵심 제품은 필름 필터인데요. 기존의 글래스 필터 대비 절반 이상 얇은 필름 필터를 개발해서 2015년부터 주요 고객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과정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필름 필터는 블루 필터 대비 30에서 50% 정도 가격이 높은 제품입니다. 한편 2017년 3분기 매출 내에서 광학 필터의 비중은 83%였습니다. 이 필터에서 필름 제품의 비중은 88%였고요. 필름 필터의 매출은 2016년 663억 원에서 2019년 1295억 원으로 연평균 25%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옵트론텍의 기업 개요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의 2018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335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듀얼 카메라 채택으로 필름 필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필름 필터의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271억 원으로 리포트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들도 잇따라 필름 필터를 도입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품 다변화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가변 조리개라는 신규 부품을 채용했는데요. 옵트론텍은 주요 모듈사의 가격 조리개 공급사입니다. 올해 관련 매출은 70억 원 이상으로 리포트에서는 짚어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옵트론텍의 투자 포인트를 3가지에 꼽았습니다. 먼저 듀얼 카메라의 수혜주인 점입니다. 주요 모듈사의 필터 공급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듀얼 카메라 성장에 따른 2018년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변 조리개 공급으로 제품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고객사의 3D 센싱 기술 채택으로 본격적인 밴드패스 필터 매출 발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 고객사의 3D 센싱 모듈 수요는 약 4,500만 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세 짙을 제품들의 보유로 더욱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옵트론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확인해본 옵트론텍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듀얼 카메라 수혜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옵트론텍 오늘까지 총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0.73% 밀리면서 6,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옵트론텍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보실 리포트 역시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점 매수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네, 먼저 하이트 진로의 2018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4,16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66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기대되는 분기라는 설명입니다. 2018년 1분기 먼저 맥주 매출액을 살펴보면 1.6% 증가한 1,424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의 부진을 2월에서 3월에 선전이 상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분기 맥주 점유율은 32에서 33%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캐시카우인 소주의 매출액은 0.3% 증가한 2,498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51에서 52%에 육박하는데요. 지방에서의 판매량 증가라는 기존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2018년 1분기 제품별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수익성에 관한 내용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연간 수익성 개선은 분명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짚어내고 있습니다. 2018년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가량 증가한 1,54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의 인력 구조 조정과 4분기의 파업 효과에 따른 기저 효과가 기대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주 외형 성장도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2018년에 약 800억 원 가까이 판매된 필라이트의 매출액은 1,000억 원까지의 증가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하이트 판매량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겠는데요. 수입 맥주의 유통 증가도 실적에 기대를 해줄 것으로 보이면서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맥주 매출액을 전년 대비 4.1%가량 증가한 7,774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올해 예상 주가 순자산 비율은 1.2배로 지난 5년 평균의 하단인 1.1배에 근접했는데요. 2013년 이후 가장 큰 예상 이익 규모를 감안했을 때 분명히 저평가입니다. 주력 소주 제품 도수 인하, 그리고 연말 가격 인상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에 따른 수요 촉진 등 기대되는 주가 재료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예상 기말 배당 수익률 역시 4%에 달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하이트 진로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해줬고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8년 수익 추정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영업이익과 저평가 국면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근거로 저점 매수 전략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주가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3가지까지 짚어주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시죠. 네, 두 번째 종목 하이트 진로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에서처럼 지역에서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95% 오르면서 21,300원의 현재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이트 진로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한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트와이스와 갓세븐의 스트레이키즈를 더하다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신인 보이그룹의 데뷔로 성장성이 부각될 준비를 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짚어보시죠. 네, JYP는 갓세븐에 이어서 4년 만에 스트레이키즈라는 신인 그룹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오는 3월 26일 첫 번째 미니 앨범 I am Not과 타이틀곡 디스트릭트 9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스트레이키즈와 더불어 올해 1월 프리 데뷔 앨범 믹스테이프로 국내외 팬들에게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또한 빌보드가 꼽은 2018년 주목할 K-팝 아티스트 탑5 중 1위로 선정돼서 올해 최고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키즈는 소속사가 아닌 그룹의 리더 방찬이 멤버를 직접 구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데뷔곡 역시 자신들의 생각을 곡으로 직접 쓰게 하는 전략으로 팬들과의 친밀 관계를 높이고 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인 그룹에 대한 설명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걸그룹 트와이스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걸그룹 트와이스의 경우에는 따라 부르기 쉬운 곡으로 팬덤과 대중성을 함께 잡으면서 앨범과 공연, 광고 등이 실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트와이스의 일본 행보가 가속화가 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 향상에 지속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일본 6개 도시에서 8회 쇼케이스 공연을 가졌고 전회 매진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또한 2월 7일 일본에서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앨범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초에는 국내 컴백이 예정돼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고 일본에서는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4회 공연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제3차 한류는 일본 10대와 20대 사이에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의 경우 국가 간 정세에 좌지우지되기보다는 본인의 취향에 충실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 예상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소속 연예인과의 분배 비율인데요. 보통 데뷔 후 7년 동안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때는 소속 연예인의 흥행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분배 비율이 높습니다.
올해는 갓세븐 데뷔 5년차 그리고 트와이스 데뷔 3년차인 만큼 이들의 활약이 해를 거듭할수록 JYP 엔터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는 신인 보이그룹의 데뷔 그리고 트와이스, 갓세븐 등의 좋은 성적으로 수익성 개선까지 예상되는 JYP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인 JYP 엔터테인먼트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무려 지난 8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제는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현재 보합권과 강보합권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21,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SK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LNG 및 바이오 성장성이 부각될 듯이라는 긍정적인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의 주력 자회사인 SKENS는 가스전 사업을 통한 LNG 생산과 해상 수송, 터미널을 통한 LNG 도입 및 기화 송출, 그리고 LNG 발전소 운영까지 LNG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환경 이슈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의 LNG 시장 진출을 위해서 베이징 가스블루 스카이홀딩스가 발행한 전환 사채에 1억 8천만 홍콩달러 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가스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수입한 LNG를 중국 현지 공장과 주택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지 LNG 개발과 도시가스 사업 등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수준과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 등을 감안하면 LNG 수입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터미널과 저장 창고, 수송관 등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LNG와 관련한 연간 사업 등의 성장성은 커질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또한 SKENS는 지난 2007년 중국 3대 도시가스 업체인 차이나가스홀딩스에 지분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지분율을 15.7%까지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LNG 발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SKENS의 발전 부문 중 파주 1820메가와트의 경우 지난해 1월과 4월에 산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저가 연료 직도입을 통한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는 환경에서 발전 부문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한 이익 규모는 올해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중국에서의 성장성과 정책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신약 개발로 인해 SK 바이오팜의 기업 가치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를 비롯해 조현병과 집중력 장애, 파킨슨과 조울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등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자 개발 신약인 뇌전증 치료제는 현재 전 세계 17개국에서 글로벌 임상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 미국 FDA에 신약 인허가 실청을 낼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SKENS와 SK바이오팜 등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SK였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SK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현재는 다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8% 밀리면서 3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인 SK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SK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 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출발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일부 제품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0.99% 밀리면서 30만 1,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날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서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이 높은 자산 가치로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풍정밀 현재 3% 넘게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3.79% 오르면서 8,480원에 매물대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베스 투자증권은 영풍정밀에 대해 자산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풍정밀은 화학용 펌프와 밸브 생산업체입니다. 연구원은 영풍정밀은 순현금 3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즉 고려아연과 영풍의 보유주식 평가 합산액이 2,184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순현금과 보유 지분가치 합산의 50%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휠라코리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 현재 5.42% 상승하면서 1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연구원은 국내 사업 흑자 전환 비결은 생산과 판매의 선순환 구조 구축 때문이라며 유통 채널은 도매점 위주로 전환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를 가격 인하에 활용했으며 신발 위주 품목을 재구성하고 생산 절차를 효율화한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오늘의 개장 특징주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이 전기차 충전소 운영사업자 선정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트래픽 현재 19.47%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5,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트래픽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18년 완속 충전기 구축 사업 충전사업자 공모에서 제주 전기자동차 서비스와 컨소시엄으로 참가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날 공모에는 S트래픽 컨소시엄을 포함한 6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그중 3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S트래픽은 전국 주요 대형마트 등과 연계해서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제주 전기자동차 서비스와 협력해 제주 지역 전기차 충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현재 들썩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상승률이 큰 종목들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동성제약 종목이 10.02%의 상승폭 기록해주면서 현재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200원 올라주면서 2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수출 포장 파미셀 종목이 6.05%, 6%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9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650원 주가 올라주면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대양지주 종목 또한 5.69%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한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200원 올라주면서 6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세의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네트워크스 종목이 9.76%의 낙폭 시현해주면서 오늘 낙폭 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5원 빠져주면서 2,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원전선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5.49%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 대원전선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빠져주면서 1,7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디에프 종목도 오늘 약세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4.55%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원 빠져주면서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세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 종목이 21.9%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760원 올랐습니다. 4,2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트래픽 종목은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1.37%의 상승폭 시현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800원 올라주면서 15,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세 큰 종목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블스 종목이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8.5%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입니다. 한편 네이처셀 종목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13.3%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37,800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요,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1분기 국내 기업 실적 프리뷰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부터 시작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4월 첫째 주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2018년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51조 2천억 원 그리고 36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하드웨어가 460억 원에서 2,170억 원으로, 미디어가 1,010억 원에서 1,630억 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증권과 건강관리, 건설과 기계업종의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과 디스플레이, 운송과 유틸리티, IT 가전과 자동차, 에너지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들이 좋은 성적을 발표할지 예상해보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추이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연초 이후 8.6%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월 초 이후 컨센서스의 하향 속도는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의 순이익 컨센서스 하향 조정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의 컨센서스 조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과거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타 분기 대비 긍정적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와 실적치의 차이는 평균 0.8%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종의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있었던 2013년을 제외하면 컨센서스와 실적치 차이는 평균 3% 수준이었다고 리포트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 증가율 예상치인 3.4%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를 보게 되면 반도체 업종의 기여도가 13.3%포인트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반도체 업종이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와 최근 반도체 업황을 고려하면 1분기 실적 시즌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컨센서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과 기업들이 유리하다고 조언해주고 있는데요. 매년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4월은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들의 성과가 우수했다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이익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은 1월과 4월, 7월과 12월이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1월과 4월 그리고 7월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데요.
이익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1월, 4월 그리고 7월의 평균 수익률은 2.7%를 기록해 벤치마크를 1.5%포인트 정도 상회했습니다. 4월만 보게 되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해 벤치마크를 1.5%포인트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변화율이 긍정적인 업종은 증권과 IT 가전, 그리고 비철금속, 상사 자본재, 보험과 반도체, 미디어와 소매 업종 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업종과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장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